Brian Johnson. Brian Johnson. Brian Johnson. He calls himself the world's most measured human. He's spending $2 million a year on a team of 30 doctors. To reverse aging. 되게 재밌죠. 사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첫 느낌은 안녕하세요. 피알란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안 돼요, 원장님. 너무 칙칙해요. 이러면 평소 찍으면 다름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조금 더. 안녕하세요. 피알란 김홍석입니다. 이렇게 같이 해야 돼? 진짜 PD님이 농단에 의해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젊음에 집착하는, 이제는 늙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바로 이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젊음이란 굳이 나이가 또 젊다고 해서 젊은 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고민하지 않고 실패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도전적이지 않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좀 젊음이 아닌가. 뭐 나이가 드는 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관리를 잘해서 누구보다 젊게 살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다 보니 저는 노화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것 같고 대신 좀 즐겁고 건강한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Brian Johnson. Brian Johnson. Brian Johnson. He calls himself the world's most measured human. He's spending $2 million a year on a team of 30 doctors. 되게 재밌죠. 사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첫 느낌은 충분히 가능은 하겠구나 였어요. 저.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항상 모든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줄기세포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이게 점점점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이 50대 줄기세포는 줄기세포임은 맞지만 그 기능이 좀 더 20대에 비해서 확실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줄기세포가 있는 거를 조금 더 만든다면 오히려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내 아들의 피에는 훨씬 더 나이가 어리고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혈액형만 같다면 크게 면역 반응 없이 나한테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 최근에 이제 약간은 지금 이슈가 또 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의학적으로 정말 이게 좋다라고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또 나중에 생기게 돼요. 정말 누군가의 피를 또 뽑아서 사서 아니면 누군가의 피를 내가 어떤 기증을 받아서 뭔가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영위하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료 윤리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초반에 우리가 태반이라든지 우리가 줄기세포 이런 것들 연구할 때도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상업적인 거, 이윤적인 부분들은 문제와 많이 충돌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결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3년, 5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연구가 돼서 입증이 될 거라는 건 확실히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이제 궁금증이 막 터지면서 이제 막 시도해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원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이 자식이 있으시다면 내 젊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들의 피를 뽑아서 그것도 작은 피도 아니고 1리터를 뽑아서 내 피부에 내 건강을 위해서 해? 되게 윤리적인 문제가 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5년 뒤에도 그럴까요?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은 왜 젊어지고 싶어 할까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롱제비티,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건강해지기도 했고 상당히 엄청 풍부하잖아요, 모든 자원들이. 그래서 내가 되게 행복하죠. 이런 걸 더 오랫동안 계속 내 삶에 같이 끌고 나가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 많이 갖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한 끼를 못 먹는 거를 겨우 살듯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나 젊고 싶을까? 나 오래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1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었고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내가 크게 불편한 게 없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은 삶을 위해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유전적으로 딱 각인돼 있는 게 있어요. 뭐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로 DNA를 가지고 있고, DNA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 좋은 유전자를 아랫세대가 다시 또 전파하고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몇 세대를 거쳐가더라도 그 충분하게 그 삶을 그대로 잘 지속될 수 있는 자손의 번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려면 유전자도 되게 다양해야 되고요. 환경에 대한 변이에 대한 적응 등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해야 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세포의 다양성이 많을까요?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세포의 다양성이 많을까?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의 세포의 다양성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줄기세포도 그렇고 건강하고 되게 많은,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되게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능력은 당연히 젊은 세포,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이런 세포들한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세포도 노화가 되고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느려지니까 그 대응이 느려지는 것만으로도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다 시켰지. 그 불로초를 가려고 다시 이제 원정을 간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예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도 산소통 집에 사가지고 산소통에 들어가 있다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그 딱지 들었을 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돈도 많고 다 괜찮은데 난 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삶을 더 잘 영위하고 싶고 더 오랫동안 하고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그럼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함으로 해서 내가 되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게 큰 거겠죠. 그리고 또 봐봐, 성경에 안 죽겠다고 사과 따먹어갖고 평생 우리가 지금 죽잖아. 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냥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과 잘 두면 될 거 꼬듬 넣어갖고 먹는 바람에 지금 우리 식당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잖아. 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죠. 클레오파트라 여러분들 미의 여신 완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우유로 목욕을 했다든지 꿀로 목욕을 하고 맛있는 거 이런 것들 풍부한 것들 다 찾아서 좋은 거 최상의 최고급 이런 것들만 해도 죽었죠. 죽는다는 건 어렵지만,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건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해요. 되게 아픈 분들이 더 아프고 약간 조금 생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더 아픈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도 없고 내가 생활이 너무 급하다 보니 점점 그 건강에 대한 잃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알렉산더나 클레오파트라나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거르지 않았을까?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건강하게끔 살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요즘 미생과 의학의 발달, 공중보건과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늘어난 거는 자명하죠. 150년 전까지만 해도요, 병에 걸리면 죽었어.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대면 죽는 거야. 60이 넘어가면 진짜 그 지역 전체가 축하할 만한 큰 잔치인 거지. 되게 환갑이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다 60까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한번 봐요. 세조도 온몸에 농이 생겨서 그걸로 폐혈증으로 죽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 먹으면 끝나요. 항생제 좀 주고 소독 잘 하고 하면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어본 게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얼마나 될까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걸 100칸으로 딱 나누면 99칸까지는 못 먹고 살다가 한 칸째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보릿고개 세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살았다고. 근데 잘 먹으면서도 되게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지방이 축적되고 비만 생기고 고혈압, 당뇨, 성인병 생기기 시작하고 듣도 보도 못한 질환들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한을 하다 보면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내 세포 안에 일단 깨져 있는 것들, 안 좋아져 있는 것들이 있죠. 얘들을 전부 다시 쫙 흡수해서 다시 내 원료로 사용하는 오토파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더 몸이 건강해져. 내 몸에 남아있던 쓰레기들이 다 청소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런 항노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음식을 새끼를 다 먹는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하라는 게 그 이유기도 하죠.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정답 안 건강하다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게 맞아. 근데 우리 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운동을 한다는 것도 내 몸에 자극을 주는 거죠. 쓸데없는 자극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뭔가 나오죠. 활성산소가 나오면 나쁜 거 아니야? 노화의 가장 큰 죽음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인데. 그럼 안 해야지. 숨 안 쉬어야지. 천천히 이게 명상해야죠. 근데 안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잖아. 왜 근데 그 많은 연구에서 다 좋다고 하냐면 이 이유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고 적절하게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화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들이 나오죠. 활성산소가 막 나올 거 아니야. 얘들이 우리를 막 공격한다고. 공격하는 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평소에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면 몸이 망가지지만 내가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내 몸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돼버려. 호메시스라고 하는 이론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항노화라는 표현은 되게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노화를 억제한다. 어디 감히 우리가 노화를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거죠.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개념이 요즘 더 그래서 이 용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노화를 막는다, 억제한다, 완전히 없앤다. 이거는 노화가 되게 잘못된 거고 노화가 일으켜지는 게 무슨 안 좋은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이를 먹어도 내 건강 상태가 젊어져 있으면 젊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항노화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술들이나 연구들이나 뭐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건 다 그 이유죠. 일단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식사를 줄여라, 음식을 줄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줄이면 내 몸에 있는 내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얘가 다 에너지를 만들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얘들도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 얘들도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나이가 들 때 노화 중에 하나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상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조금 더 음식을 제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당에 너무 빠져 있어요. 단짠. 정말 진짜 최악이죠.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부분 달고 짜고 많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높이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한 번에 많아지게 되니까 한 번에 확 내 몸에 들어오죠. 근데 내 몸에 쓸 수 있는 게 3밖에 안 되는데 10이 들어와. 그러면 3만 딱 쓰고 7은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 인슐린에 높게 반응을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내 몸에서도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듣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인슐린 저항도거든. 당뇨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식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간헐적 단식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노화에 있어서는 간헐적 단식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굶어라. 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아침 안 먹으면 돼요. 저녁 먹고 야식 안 먹으면 돼. 제가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방탄커피. 방탄커피를 먹는 이유는 지방과 버터와 커피가 들어가요. 당이 안 들어가거든. 근데 내가 오랫동안 굶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지방을 에너지원을 빨리 쓰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방탄커피를 아침에 딱 먹어주면 4시간 정도 에너지가 나고요. 배는 안 고프고요. 에너지는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쓰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뭐 비타민 C, E,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 많이 여기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런 항노화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항산화제도 있지만 노화된 세포 그 자체를 줄여주고 없애주는 방법의 이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놀리틱스라고 해요. 실제로 되게 이제 이런 노화된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거든. 계속 안 좋은 물질을 막 분비하니까 문제가 되죠. 다사티닌, 피세틴, 콜세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요즘 그런 연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노화의 마커들이 한 10개 가까이 돼. 10몇 개가 되거든.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잡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계속 줄어들거든.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다시 늘려주는 게 있어. 그것도 운동이 또 늘려져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위험한 방법. 왜냐하면 유전자를 조작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사실 우리가 유전자라는 게 생각보다 안 알려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조작을 하나 했을 때 그 이에 오는 여파에 대한 따다다닥 오는 연쇄 반응들을
100% 이해를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반응을 하나 튀었을 때 안 좋은 반응으로도 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오리아가 그 연구는 세놀리틱스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너무 시술이 많아서 이게 뭐 추천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데, 단연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킨 부스터잖아. 근데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가 콜라겐을 스스로 내 피부에서 만들어주게끔 해서 피부 안에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 주베룩 볼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안쪽에서 볼륨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필러는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칼슘을 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스컬트라 같은 이런 제품들을 써서 피부에 좀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죠. 그거 말고 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울세라, 서마지, 오프스, 뭐 티타늄, 뭐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나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 또 다 각각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죠. 피부는 피부 겉에부터 깊은 층까지 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겉에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전층에 걸쳐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부를 다 잡아줘야 돼. 그래서 보톡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지방이 갑자기 푹 꺼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꺼져서 지방이 쭉 처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교정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라 그 얼굴에 맞게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결과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시술을 권해드리는 편이죠. 사실 저는 생활 습관의 교정 없는 항노화는 빈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피부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지만 혈액 검사나 모발 미네랄 검사, 유기산 검사 뭐 등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서 미네랄 교정하고 수액 넣고 순이나 뭐 다른 중금속들이 높으면 그거 빼주는 치료도 해주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원래는 노화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고 그렇게까지 관심을 아직까지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액을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 영양제를 좀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이 되고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점점 더 소개되고 있죠. 줄기세포 나온 지 오래됐죠. 나온 지 오래됐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의료 기술로 허가가 된 게 몇 년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한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뽑아서 바로 시술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배양은 아직까지 불법이에요. 근데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걸 배양을 해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더 많은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는 거가 지금 이제 합법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도 태국이나 일본에 가서 시술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근데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화되는 줄기세포도 있지만 그 조직만으로 분화되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가 이빨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장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는 피부에 있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상위 개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을 뽑아서 하는 방법, 지방을 뽑아서 지방 안에 들어가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뽑아서 그 안에서 다시 추출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직접 뭐 혈관에 놓기도 하고요. 시술하는 부위에 놓기도 하고요. 관절이 아프면 관절 부분에 놓기도 하고요. 요즘 그게 또 미용시술에서는 뭐 탈모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시술을 하고요. 다른 장비들하고도 섞어서도 많이 하고, 그것도 줄기세포를 또 수액으로 다시 맞아서 좋아지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소개가 되고 치료를 하고 있죠. 저도 한번 맞아봤네요. 맞아보긴 했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못 느꼈어요. 저는 되게 이걸로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가 좋아진다는 느낌은 사실 없었는데,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준 정도의 느낌이었고, 우리나라는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증폭시킬 수가 없어서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배양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태국 분이셨는데, 진짜 그때 제가 한 2년 만에 봤나? 갑자기 너무 젊어졌길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줄기세포였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6, 7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근데 신의료기술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외에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주사를 맞았고 난 뒤에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그때 물어봤죠. 어떻게? 잘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내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 좋아져 있고 전반적으로 생기도 활력도 되게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말이 많네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진짜 제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짧아서 더 얘기를 못한 게 많아요. 시간적 제약이 좀 있어서 노화에 대한 부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크림 맨날 바르는데 음식 엉망진창으로 먹고 있고 맨날 과식하고 그럼 그게 노화로 봤을 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피부의 자외선으로부터 내가 노화는 막을 수 있지만 내 몸 전체 노화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는 거 중요하지만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그 노화가 덜 생긴다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고 건강한 삶을 계속 오랫동안 잘 영위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건강이 가장 큰 화두가 돼야 되고요. 그 건강과 항노화는 이제는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은 젊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